경영 재건 중인 미쓰이 E&S 홀딩스가 11일 조선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1000명 규모의 직원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조선 사업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협력을 타진했다고 양사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한국과 중국에서 기업들 간 대형 M&A가 잇따르면서 국제적으로 사업 재편 기운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재벌의 울타리를 넘은 재편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생각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쓰이 E&S 홀딩스는 주력 사업인 플랜트 설계 건설 및 조선의 2개 사업 부문을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약 100년 전 조선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지만 국제 경쟁에 거친 파도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2018년 플랜트 사업을 의미하는 엔지니어링의 앞글자 E와 조선 사업을 의미하는 쉽빌딩의 앞글자 S를 따서 회사 이름을 바꾸며 재출발을 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업 모두에서 사업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그룹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명을 감원하여 고정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일본의 플랜트 조선 사업이 한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채산성 악화가 심한데 미쓰이 E&S의 구조조정이 업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쓰이 E&S 홀딩스는 지난 1일 2020년 3월기에 연결 최종 손익이 880억엔의 적자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적이 전분기 695억엔 적자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30억엔 흑자를 예상했는데 대폭 하향 조정했네요. 3분기 연속 적자 전망으로 인해 4월에 대표이사가 된 다나카 타카오 회장은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실적이 대폭 하향 조정된 이유는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으로 인해 713억엔의 손실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인데요. 미쓰이 E&S는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냉각 배관 관련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대폭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지연 원인에 대해 해양토목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시인했는데요. 이전에 북미 셰일가스 공장에서도 400억엔 손실을 계상한 바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쓰이 E&S는 2013년 가와사키 중공업과 통합을 하려 했지만 협상이 잘 안 되어 독자 생존을 모색해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신속한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변경하고 부진한 조선 부문은 중국 선박업체와 협력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경영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쓰이 E&S는 이미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 자본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해 추가 자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업이 근 10년간 지속된 불황의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결국 규모가 작은 일본 미쓰이 E&S가 엔지니어링 사업에 발목이 잡혔네요. 플랜트 사업은 매각으로 결정됐고 조선은 고만고만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도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며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친환경이 대두되면서 올해부터 전 세계 LNG 운반선, LNG 추진선에서 독점하다시피 연이어 수주를 하며 올해 수주량과 수주 금액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조선업은 경기 사이클이 매우 길기 때문에 호황기에 잔뜩 돈을 벌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음 호황기가 올 때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1, 2위 조선사가 합병하고 우리나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합병을 하려 하고 있는데 곧 다가올 조선업의 호황을 대비하기 위한 세계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을 망하게 한 것처럼 일본도 중국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익힌 중국은 국가도 국민도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제조업이 임금이 낮은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은 글로벌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그나마 중공업은 덜하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차세대의 기술 개발을 통해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죠. 적자가 3기 연속이면 변명할 수가 없네.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구나. 그래도 살아남으면 나은 편이다.
우선은 살아남아야 하니 사업 매각과 정리 해고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는데 주력 산업인 엔지니어링과 조선 부문을 포기하면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업은 비용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대적할 수가 없구나. 특수선 수요도 별로일까? 중국 조선업체들이 정부의 지원과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가 수주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을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미쓰 ENS뿐만 아니라 지금의 조선업계는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다. 10년 정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산업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불황의 늪을 벗어나려고 하는 중인데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주를 진행하다 보니 중국, 일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배고픔을 더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전망은 다른 대기업들은 다 읽고 철수하고 있었는데 과거의 영화에 끌려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풍이 마지막에 폭발했구나.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조선시장 1위를 차지했고 근래에 중국이 조선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은 존재감이 없어지긴 했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대기업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세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